안녕하세요. 파이어 슬로우 라이프의 바슬입니다. 예, 다시 한 주가 시작됐네요. 오늘 월요일인데 저는 친구 한 명과 함께 아, 근처에 이제 산책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은 또 일주일 시작을 그 산뜻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해보고 싶은 말은 1억의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싶은데요. 돈 1억 원이라는 게 요즘에 되게 쉽게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어느 뭐 집값이나 뭐 이런 것에서도 뭐 거리고, 그리고 차값 이런 데서도 거리니까 이제 그 억이라는 가치가 그리 만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직접 저축해서 모으려고 하면 쉽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시받을 만한 금액의 자산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천천히 말을 하고 싶네요. 예. 그 수학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1억이라는 게 월 100만 원씩 8년을 조금 넘게 모아야 되죠. 9년에 가까운 세월을 모아야 순수하게 그렇게 모이는 금액이고, 이게 적립식으로 모은다 할지라도 이자를 어, 은행 적금 뭐 이런 걸로 한다 하면 이자를 감안해서도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금액입니다. 월 100만 원씩이요. 그리고 200만 원으로 해도 200만 원 금액을 모은다 해도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고, 300만 원 한다 해도 그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1년, 2년, 3년도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닌데, 1년이 365일인데 8년, 9년 이거의 일수로는 3000일이 그 정도 될 것 같단 말이죠. 3000일 정도. 예. 그러면 그게 결코 쉽게 볼 만한 금액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100만 원이란 금액이 요즘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막 그렇게 가볍게 볼 만한 금액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무거운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최저임금을 고려해 볼 때 지금 당장 뭐 일을 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쎄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번다, 그래도 10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죠. 웬만해선. 예. 한 2주 정도를 최저임금으로 일을 해야 손에 세후로 잡히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일 텐데, 사회초년생이랑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 때는 그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금액을 저축을 하면서 1억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결코 쉽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저축을 함에 있어서 그 금액을 되게 만만하게 생각을 해서 저축을 안 하는 건 건사하고, 대출을 해서 난 갚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미래의 나에게 맡긴다 하면서 너무 대책 없이 그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뭐 차도 사버리고 질러버리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이게 맨 땅에서 1억을 모을 때는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자도 플러스의 방향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죠. 시간이 우리를 돕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대출을 1억을 받는다 하면 저는 1억 모으는 것보다 1억 대출을 갚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의 이자가
오늘도 저한테 이제 야, 대출 1억 해준다고 뭐 이자를 물어보니까 5% 6%막 이 얘기를 하는데, 아 100만 원씩 낸다고 쳐요. 근데 원금을 내도 연 6%씩 쌓인다 하면 연 600만 원, 즉 월 50만 원씩 계속 더 쌓이는 거잖아요. 1년에 1억의 가치가 지금 은행권에서는 월 50만 원의 가치입니다. 현금 흐름으로서 묶어둔다 하면 그 정도의 값어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은행권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바이어족을 하고 있는 것도 3억, 그리고 그 언저리의 금액을 가지고 제가 돈을 굴려서 월 150에서 200 사이 이렇게 세후를 받으면서 이제 혼자 유유자적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억이라는 금액이 모을 때는 그렇게 쉽지 않고 갚을 때는 더욱더 쉽지 않다. 그렇게 가볍게 볼 만한 숫자가 아니다 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이게 한국에서 지금 물가를 고려했을 때 뭐 사회초년생 때 잘 받아서 뭐 350, 세후 400 정도를 받는다 치면 거기서 이제 월세 나가죠, 생활비 나가죠, 식비 나가죠, 뭐 각종 공과금 떼고 나면은 그 허리 졸라매도 그런 직장은 일단 경상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면 돼서 서울권으로 가야 되는데, 지방과 달리 물가가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다고 저는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이 허리띠 쫄라매도 한 250에서 300일 텐데, 그렇게 주구장창 할 거 다 참아가면서 모으면 뭐 4, 5년을 그렇게 3년에서 5년 정도를 고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모이는 게 1억이다 라고 하면 진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억 단위의 차 중에서도 저도 드림카로 두고 있는 차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말 그대로 드림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드림은 드림으로 두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의욕이 생겨요. 지금 바이어를 했지만서도 다른 이제 일거리나 생산적인 일은 뭘까 좀 더 찾게 되는 게 그런 드림이 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그런 뭐 핑계 아닌 핑계 또 대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회 초년생 때 차나 뭐 주거비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 비용을 많이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으로서의 고정 비용이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목돈으로서 큰 돈이 묶이게 된다면, 이게 목돈 1억을 모은 다음에도 그 이후에 추진력을 받기가 생각보다 또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모으는 데까지도 고난의 길이고, 그리고 그 모으고 난 다음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투자를 해갈까, 그런 관리적인 차원 부분에서도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뭐 투자의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건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하되, 저 같은 경우는 미장을 했고, 그걸 통해서 좀 자산에 퀀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긴 할 겁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또 1억이라는 목돈이 있으면 더 기회가 달콤해지겠죠.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1억이라는 돈을 무시하시지 마시고, 집도 못 사는 돈인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차곡차곡 모아두시면 그게 발판이 되고, 그걸 힘으로써 왜 우리가 시드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걸 힘으로써 자신의 발판을 조금 더 견고히 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더 튼튼한 설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1억 그 이상 모으시고 파이팅입니다. 예.